굉장히 학생들을 잘 가르쳤어요. 제가 볼 때는 화면에 대한 구도나 물체의 크기 변화, 방향에 대한 곡선에 대한 운영, 이런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스티로폴의 이런 물질 재질감까지도, 탁공이 갖고 있는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는 그런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주 다이나믹하고 더 표현적이고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대상으로 뽑은 데는 그만큼 저희가 요구하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기초 디자인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보면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굉장히 단순한 형상과 단순한 구조, 이걸 통해서 화면 내에 어떻게 배치하고 연출할 것인가를 보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야지만 애들이 봤을 때 야, 잘 그린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학생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치세요. 눈을 현혹한다든지 이런 뿌리 없는 그런 그림들보다는 조형 원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선생님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같이 저희랑 호흡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입상자들이에요. 왜 저희 대학에서 실기대회 상을 왜 이런 상을 주느냐라는 걸 잘 보시면 여기 보면은 물체의 크기가 나타내듯이 공간이라든지 주제가 주어진 이런 요소들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상박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자인 소묘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소묘의 어떤 흑백 부분과 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썼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화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화면을 컴포지션하고 어울리게 할 것인가 하는 거가 관건인데 그런 요구 조건들을 가장 잘 맞춰주는 건데요.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저희가 반영하게 돼서 이것보다 더 호두를 잘 그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죠. 호두 그리려고 보면 이 학생은 아마 입선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시했던 이런 백색의 종이를 화면에다 가장 적절히 잘 썼고 여기 놓여진 이런 어떤 물체들의 어떤 비중, 구도 이런 것들이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컴포지션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의 면과 면의 이런 대리된 정도의 컴포지션이 있으시고, 물체와 물체가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갖고 오는 컴포지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면의 대리와 구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지원해가지고 조금 풍선에서 아주 좋은 작품이 많아. 제시하고자 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구도준이라고 우선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가 잘 있는 게 많은데 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조립해서 그렸지만 이 학생 보시면 화면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변화 요소들을 주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림들이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음식들이 지금 식용 음식들이 너무 맵고 짜고 하다. 그리고 조미료 빼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림들이 너무 맵고 짠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있는 그대로의 담백한 형상을 갖고 학생도 훈련시켜야 되지 않게 너무 보여주기식인 그림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상 작품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여지는 각 시상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일맥상통한 화면의 구도라든지 주제가 주어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가장 잘 맞추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거 보면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잘 그렸다기보다는 화면 내에 어떤 면적이라든지 크기의 변화라든지 어떤 물체와의 관계성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동상까지 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지향하는 바가 이런 바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모난 판을 화면을 수직으로 그리라고 했는데 이런 요소들에 대한 균형 감각이라든지 잘 이런 거죠. 13일하고 24일간 양일간 거쳐서 열렸는데요.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 100명 정도 22주선으로 왔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12분의 교수들이 전부 다 참여가 돼가지고 조별로 한 학생당 10명 정도 정도가 되겠죠. 조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오전에는 1시간 20분짜리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오후에는 3시간 가지고 입시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출제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교수님들이 지금 이게 저희 대학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하나 테이블씩인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조별로 맡아가지고 실제 의도라든지 계획 이런 걸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하도를 잡고 미끄럼을 그렸을 때 거기에서 계속 토론을 해가면서 목적은 완성이 목적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생각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자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그런 그 자리가 됐고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학생들도 대만족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수님들이 주제가 나왔을 때 주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학생들한테 어떤 의도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개인 면담도 했고요.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는 것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붙이고 만드는 구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 되고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붙어서 하니까 그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 첫 번째 주제 이거는 저희가 색지를 5장을 나눠주고 질감이 있는 그 골판지나 질감이 있는 텍스처가 있는 어떤 이런 인쇄된 그 평면상의 텍스처를 나눠주고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여기 라인 테이프라든지 바둑알, 선점이죠. 면으로 해서 그걸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다 이렇게 놓고 잘라서 붙여서 그 화면에다 올려놓으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 만에 충분히 시간 활용해서 학생들의 구도를 잡는다든지 연출하는 능력을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됐고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지도를 다 해줬습니다. 아침 8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7시까지 한 10팀 그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정말 느끼는 바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학생들 작품들을 아시다시피 그 작품 한 1부, 2부 다 끝난 거를 사진을 전부 다 찍어갖고 다시 편집을 해서 유형별 사례를 나눠갖고 학생들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걸로 매듭을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가 저희가 이번에 실기대 워크샵 때 냈던 출제 오전 22일 날 냈던 출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제 문제 유형이 지금 정몰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4개 들어가 있는데 블럭과 원기둥에다가 저희가 색깔을 탄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수족을 물을 줄여줬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제는 이 빵체 원기둥 9 아니에요? 그런 쉐입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질감의 컨트라스트가 있죠. 굉장히 매끈한 질감이고 여기는 거친 질감이고 뭐 이거는 그 순수 회화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정물이죠. 그렇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 유형이 꼭 문제로 이렇게 소품을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설치가 된 연출을 통해서도 그 학생들의 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하는 새로운 또 형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김경민 교수께서 전반적인 총평, 진행한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작품 설명도 이제 전달은 제가 했고요. 교수님들도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했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공통 주제는요, 제공된 재료를 활용한 화면의 구성화 재료입니다. 묘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표현 없어요. 자, 색지 5장, 골판지 1장, 근데 그 다음날은 패턴지를 줬어요. 색깔도 바꿨고요. 라인 테이프 바둑알 20개. 제시된 사물, 5가지 색상의 색지, 면적에서의 색상 표현 기능, 골판지 1장, 패턴지 하나는 시각적 질감이 가능한 질감 표현이에요. 선, 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 결과물은 사진 촬영에 의한 화면으로 완성돼요. 1시간 20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나눠주는 재료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걸 보면 가운데가 회색이고 하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고 파란색이 밝은색, 빨간색이 밝은색, 그리고 질감이에요. 이걸 보면은 학생들이 색채를 가지고 할 때 색채를 이게 보색이니까 대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메인 색깔로 갖고 이걸 썸색으로 써야 되겠다. 이걸 메인으로 하고 썸색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색채 계획을 하고서 화면에 배치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하기 전에 색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고 명암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형태를 직선적인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곡선적인 형태로 쓸 것이냐, 본인이 쓸 것이냐, 선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 좋고 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 좋고 1시간 반이라는 2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이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그 작품들이 나타났는데 저희는 이걸 진행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외울 수가 없는 거고 학생들이 시각적 경험을 위해서 조형적인 경험을 위해서 물건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하나 그리고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화면을 통해서 그 화면을 엮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기초 디자인에서 하나의 그 훈련하는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완벽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스타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도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같이 많이 지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그 부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완성도는 있어 보입니다. 뭐 찍기도 하고요. 찢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선을 이렇게 가운데가 많이 해가지고 선 중심적인 어떤 이런 그 조절시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그 형상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날 오전에 이제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오후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걸 했죠. 시멘트 블록, 원통 유리병 액체, 수초크구. 자, 시멘트 블록은 6년치 형을 가진 소재죠. 질감 표현. 원통의 투명 유리병의 색상이고 원통의 투명 유리가 색상에 의한 표현. 수초크구는 이제 부영상 같은 수로 재질 질감 표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봤던 그 주제는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나눠줘가지고 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초 디자인 학생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형식들 설치를 한다든지 테이블에 놓는 전문 형식을 취한다든지 뭐 사물을 이렇게 갖다 놔둔다든지 실물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셔서 문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3시간인 관계로 학생들이 부도에서 선생님들하고 1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학생들이 이게 완성도가 끝나서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4절째에다가 했는데 3시간 동안 이런 정도의 어떤 구도들이 나와서 연출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그 공간을 기우는 방법이라든지 교수들하고 소비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도들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물을 연출하는 방법까지도 구도까지도 이렇게 왜곡되고 이런 것까지도 아주 연출이 잘 된 그런 그 사례들이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질감 표현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만은 주제와 이런 관계성들 잘 된 그런 그 작품들입니다. 그런 대상을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뒤에 이런 거 겹쳐졌지만 컨셉트의 재질감이 포스터 컬러 같은 걸 표현하기 굉장히 잘 됐고 기타 등등 구도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된 그런 훈련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초 디자인이 뭐냐라고 자꾸 여쭤보시는 그 선생님들도 많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저희한테 기초 디자인이 뭐냐고 자꾸 여쭤보셔서 저희가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그 과정, 학생들과의 검증 과정, 실기대회 뭐 이런 워크샵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방향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들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내더라 이겁니다. 저희가 내용들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3시간 동안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어렵지 않을 건데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구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면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야기하니까 금방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티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 날은 이 다음 날은 6월 같은 거지만 패턴지를 줬습니다. 색상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날 줬던 문제는 거의 동계 색조에다가 이런 변화 색상을 정도 들어가고요. 이런 색깔이 좀 잘 나왔는데 좀 레드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패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패턴을 시각적 질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라인 테이프, 바둑알이 20개가 들어있는데 뭐 하나를 써도 되고 10개 써도 되고 바둑알 사용이나 라인 테이프 사용은 자유로운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양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했던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 구도가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활용해보시는 것도 좀 좋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애들이 정말 생각보다 조금만 이렇게 저희가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보다 확 바뀌어나가는데 저도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너무 교수님들 너무 많이 수고 많이 했고 하루 종일 내가 서가지고 학생들하고 이틀 내내 서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했거든요. 직선으로도 할 수 있고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는요, 보시면 알지만 그 각설탕 2개, 백색 냅킨, 스틱, 원통 컵과 색상 있는 액체. 자, 각설탕은요, 어제 그 전날 나왔던 그 콘크리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문제의 표현, 콘크리트 블럭. 그리고 여기다가 백색 냅킨은 사각형이죠. 스틱, 원통의 유리컵의 색상 있는 액체. 자, 저희가 지금 전날 했던, 22일날 했던 워크숍하고 23일날 했던 워크숍하고의 어떤 그 형평성, 그리고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설치용으로,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학생들 테이블 위에 하나하나 개체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설치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어저께 나왔던 그 블록 형상과 원기둥의 기본 형상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스틱이 하나 꽂혀주고 해서 색상에 대한 변화와 굴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주제가 나왔고요.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틱을 좀 과하게 강조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3시간 동안에 이런 정도의 그 영향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유학생들이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좀 지향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표현들을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워크숍 진행하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 느낀 바를 말씀드려서 학생들 수채화만 써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수채화를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물감 준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거기 수채화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가르칠 때는 그 재료의 다양성,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상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굴절 같은 거는 의외로 학생들이 연습이 되는지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아서 굴절 같은 것들은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구도상이나 이런 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유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나름대로 잘 된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좀 그 상위권 안에 들어온 작품들입니다만은 입시 때 상위권 안에 들어온 작품입니다만은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상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형이죠? 극적 연출형의 정답. 극적 연출해가지고 평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운데 이렇게 뭐 가위들이 날아가고 면 자르고 굉장히 완성도 있고 감각도 있긴 한다만은, 자, 금년의 첫 해는 이제 기초디자인에 대한 거를 감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했어요. 이 학생들이 들어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작품으로 인정이 됐는데, 저희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기초디자인의 방향하고는 좀 거리겠다는 그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적인 그런 건데 잘하는 학생이죠. 거의 대부분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연출형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잘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상대이기 때문에 그 모크나시가 사전반에 올라옵니다만은 가르치실 때 하나 보고 짠 하고 보여주시기 바라는 유형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 마냥 쫙 됐고 다 이렇게 배열하듯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작품들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막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평면적이고 연출적인데, 이러한 작품들은 참고 작품이다.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다. 이 시대는 굉장히 과감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극적 연출형이 다 극적 연출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뭐 이렇게 꼭 짜가지고 말이죠. 그걸 막 짜가지고 요즘 뭐 튀어나오고 이런 정도 아니죠. 보세요. 아까 이런 탁 튀어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죠. 건강을 살리는 건 좋습니다만 굉장히 너무 과감해서 뭐 물질 크기나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형상의 경직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 다 좋으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지향해 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일단 그 작품 세 개를 다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